네, 오늘 다루게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은 1위, 3위 소식입니다. 오늘 뉴스 탑1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독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이 만찬을 가질 때 별도로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지 보름 만입니다. 최근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관계 개선과 해법 모색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대 요청한 이후에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좀 기다려보시죠. 독대 요청 다시 하신 이유는 뭘로 알면 될까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마지막으로 하면 이야기 나누고 싶으셨던 현안이 어떤 게 있는지. 결국은 정치는 민생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독대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데 시기는 재보궐선거 직후고 김연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독대 과정에서 좀 어떤 안건 논의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인 내용이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미리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재요청 보름 만에 응답을 줬습니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가질 때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한다. 그 전에도 만나고 싶었는데 응답이 없자 독대를 좀 하게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15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독대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어떤 그 사이에 이유가 있었을까요? 독대를 이렇게 수용하게 된 이유.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든 간에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의정 갈등 관련해서 뭔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분을 보면서 집권 여당이 굉장히 한가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만났을 때 결과가 가름마가 타져야 되는데 굉장히 뭔가 책임성 있는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여튼 독대라는 형식이 많은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불통의 이미지,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만나야 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의 야당이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위기의식 속에서 저는 만나야 된다는 어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약간 시점상으로도 지금은 순방 기간 중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에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만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시점상으로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그때 독대를 요청할 때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크게 저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나라는 그런 참 생각이 듭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 만나는 게 이렇게 좀 톱 뉴스가 될 정도로 참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여건이 얼마만큼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못하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번에 이제 된 거는 아마 결정적 계기는 지난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이탈표가 4표 나온 것. 네. 이게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거예요. 이게 지금 방어망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들이 국민들에게 꽤 있는 상황에서 이걸 끝까지 만약에 방어망을 칠 경우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거예요. 공멸할 수 있다. 네. 여권의 위기감. 그렇죠. 네. 바로 거기에다가 최근에 명태균, 김대남 씨 관련된 녹취록이 보도가 되면서 이게 사실은 좀 기름을 부은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도대체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알려진 사람인가, 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이 정권을 흔들려고 했던 그런 매체와 수시로 이렇게 통화하고 내용한다는 거, 도대체 대통령실의 기강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은 이 한동훈 대표가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일체 별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대통령실이 나섰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대통령실 자체로 볼 때는 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고
아마 지금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이 더 급한 상황, 지금 상설 특검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폭로가 이번 국감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안 만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저는 작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난번 만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가 좀 더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예전에도 뭐 독대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껴서 3인이 같이 만나는 이런 회동이 이뤄졌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발표한 대로 독대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 시간 좀 남았습니다. 네, 아마 1대1 독재가 될지 아니면 배석자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도 상당한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 10월 16일 재보궐 이후로 만남을 미뤘다라는 게 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독대를 결단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계속 요청을 반려하고 거부하다가요. 그렇다면 어떤 결단을 내리고 본인은 어떤 메시지를 한동훈 대표에게 내고 싶어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선거 전에 독대 아무리 1대1로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당연히 관심사고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심 짐작으로는 뭔가 화합, 원팀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내표 이탈 의미심장합니다. 심상치 않죠.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를 향한 메시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그런 모양새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분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선거 전에 알려지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후로 미룬 게 아닌가 미뤄 짐작해봅니다. 그렇군요. 앞서 다 말씀해 주신 게 공통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이 독대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조만간 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두 사람이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한동훈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특검 문제, 이 문제는 지금 현안이죠. 우리 당의 당장 현안이고 제2요구권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 또 표결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분명 있는 상황이에요. 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조만간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한 대표를 만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어떤 여사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불거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통령이 그냥 가만두겠느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면 대통령실도 뭐 크게 뭐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박상수 대변인도 그렇고 정성국 조직부총장도 그렇고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만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을 한 이유는 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 여권표가 여당의 표가 이탈표, 4표가 나왔다. 위험하다. 거기다가 요즘에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과 함께 이 김대남 씨 의혹, 이 악재가 많이 부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권 원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좀 만날 필요가 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기흥 부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정말 전국 분위기가 전환될 거라고 보십니까? 만나는 거 다음에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른바 가르마가 타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특검에서 제2표결을 할 때 이제 이탈표, 이른바 4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특검이 다음에 됐을 때 통과되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 의식에서 뭔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긴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일요일 날 20여 명의 원내 의원들과 보고 그 다음 날 이제 원외 인사한 원외 당협위원장 90명 만났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서 강조했던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든 의정 갈등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의 상황, 현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달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한편으로 얘기했던 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 방식에 대해서, 그런 특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탈표 4표가 가지는 것들이 다음에 같은 상황이 됐을 때 8표로 넘어간다가 아니라 특검은 우리가 막아내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이탈표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나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있어서의 일종의 자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도록 하는 일종의 압박이지 그게 특검을 통과하기 위한 어떤 수순의 과정이라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 꼭 풀어야 된다, 대통령이. 네. 또 하나는 특검법 이거는 대통령실과 함께 간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냈다고 봅니다. 저는 이현정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만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내린 건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저항선, 뭐 일단 여당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일단 구멍이 뚫려버리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한편으로 윤 대통령이 지금 아쉬운 상황으로 돼버렸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손을 내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이제 의원 4명의 이탈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이 4명의 분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의견보다는 듣는 시중의 민심이라 이런 게 이제 듣고서 본인도 지역구 사정이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우리는 불법이 없다. 뭐 이렇게 갈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거의 뭐 상실될 겁니다.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쉽습니까? 과연 왜 그러면 이게 재보선 이후에 지금 할까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보선 상황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재보선은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많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권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동인이 별로 없어요. 즉 뭔가 여권에 대해서 한번 회초리를 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총선 때 우리가 봤듯이 이게 정치라는 게 항상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행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내일 도착하시는데 그러면 주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윤곽을 잡는다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 일단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투표에도 실적으로 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왜 그러면 재보선이 끝난 다음에 할 것인가? 즉 그러면 재보선 결과를 보고 할 것인가? 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계산이 있는 건데 그런 문제에서 저는 또 이번에 선택을 과연 재보선 이후로 하는 것을 그러면 이게 그냥 현재 어떤 재보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 또 이런 재보선 이후에 한다는 게 또 어떤 정책 함의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점상 이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좀 더 빨리 만났으면은 오히려 여권에 더 좋은 작용이 됐을 텐데 왜 재보선 이후에 만나는지 거기에도 뭔가 숨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독대 자리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논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걸 수용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입니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그 이슈에 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국민을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런 걸 아마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까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와 관련해서 제2부속실을 신속하게 설치해달라.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좀 통제해달라. 제2부속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겠죠.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좀 사과 같은 이런 모습을 좀 공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과 없는 독대는 필요 없다. 여론에 반응하는 조치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용 안 할 걸로 보고요. 저는 저보다는 더 강한, 저거는 예전 상황이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걸 쭉 들어보면 그 전에 있었던 말들을 쭉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거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냐? 여권 내에서 사과로는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많고 어젠가요? 부산에 금정에 가서 한동훈 대표가 했던 말도 기억하시죠?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셨던 말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동의하는 듯한 표현을 썼어요. 그건 사과를 넘어서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주가 조작 문제는 기소까지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결단할 거냐?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식을 안 하겠다고 버티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아닌 그것마저도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대통령이 양보를 해야 돼요. 당의 입장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 태도가 안 보이고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얘기하다 뭐 그 함의를 얘기 안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재보선 이후에 만나겠다고 하겠습니까? 결과 가지고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쪽으로 다시 그립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장 저는 바로미터가 금정구청장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한계는 또 한동훈 대표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네. 만약에 선거에서 금정구청에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진다? 그렇게 되면요. 상황이 또 바뀌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하고 저는 시점을 맞췄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타이밍,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한동훈 대표를 어찌 보면 또 코너에 몰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다. 좀 더 강하게 본인의 메시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추진하려는 추진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점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평가도 좀 분석도 주시긴 했지만 뭐 두 사람이 검찰에서부터 뭐 인연이 굉장히 또 깊기 때문에 독대를 해서 또 어떤 여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결과가 나올지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상황을 모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